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추진만 제대로 됐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해제된 재개발 구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지역들이 왜 해제됐는지 잘 알아둬야 앞으로 대박날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집중을 해보세요. 일단 위치는 잠실 본동입니다. 위치 끝내주죠. 위로는 엘리트라 단지, 가장 비싼 잠실 단지들이 위치를 해 있고, 또 장미 아파트나 5단지 같은 재건축과 맞닿아 있죠. 또 종합운동장과 영동대로축 개발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시아 선수촌이나 우성 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 그리고 삼전 하단, 모아타운까지 주변 지역들이 호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2011년도에 한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해제된 데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송파 새마을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에요.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새마을 주택이 뭔지 알고 계실 텐데,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단독주택을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필지에다가 때려 지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지역 이종 땅들은 전부 필지 면적이 최소 60평대 이상은 되는데, 이 새마을 주택 지구들은 전부 다 30평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30평 미만으로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단독적인 뭔가의 건축 행위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 2개 내지 3개 필지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한 60평에서 100평 정도 사이즈의 땅을 만들어서 설계를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2~3필지씩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단독들은 그대로 옛날 주택 형태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가 이제 실패했었던 이유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권 발달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쪽이 새마을 시장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새마을 시장이 너무 잘 돼요. 주변 배후 주거지가 거의 15,000세대급의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 되고요. 또 신천역, 지금 이제 잠실 세내역인데, 잠실 세내역 상권이 송파구에서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죠. 매머드급 상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역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잠실 세내역 상권이 위에 있고 새마을 시장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또 이제 정비 계획이 완전 해제된 이후부터는 여기가 현대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뚜껑 덮었다는 얘기죠. 이거 뚜껑 덮다 보면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동안은 재개발 얘기 나오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냐면 전용 한 4평에서 커봤자 한 6, 7평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가들, 작은 상가들이 최소 월세가 200만 원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개 필지당 요 위에 쪽, 요 위에 있는 요 위에 단은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건물당. 그러면 월세가 1층에서만 최소 500에서 많으면 한 700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현대화까지 한 입장에서는 당장에 뭔가 다시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죠.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었어요. 부지 면적 대비해서 너무 큰 통 건물 2개에 대한 보상 문제가 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형 교회가 하나 중심부에 껴 있어요. 여기 이제 420평, 거의 뭐 500평에 가까운 필지를 한 개 교회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보상 문제나 환지 처분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론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땅을 더 줬죠. 그래서 획지를 2군데로 나눠서 하나는 아파트 짓고 하나는 종교시설 이전 부지로 해서 이종 땅으로 한 600평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0평에서 500평 사이인데 약간은 더 쳐줘가지고 좀 더 중심부 쪽으로 빼주겠죠. 교회 부지들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일단 안 먹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가 도로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좁으면 4m 폭에서 넓어봤자 한 6m 폭이니까 문제.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 차 2대가 이렇게 이제 교행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최소 15m 폭 이상의 진출입로를 대로 쪽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이제 송천 빌딩인데, 요 빌딩 부분에 대해서 동의라던가 뭐 보상 문제, 이게 적절히 협의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죠. 이 노른자 알짜배기 땅을 무슨 이유로 진출입로로 쓰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동의가 제대로 안 거쳤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항상 해제됐었던 시기가 2012년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주택 경기 박살났을 때. 이런 때에 이제 추진 의사가 많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정비구역들이 다 해제 쪽으로 기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노후도부터 보면 30년 기준에서도 이미 75%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적인 건축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월이 더 지나도 누군가가 뭐 두세 필지씩 계속 묶어가지고 다세대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노후도가 깨질 염려 자체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단독주택 땅값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당 한 5천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세 필지 묶으면 60에서 100평인데 땅값만 해도 최소 30억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 지금 건축비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6억대 이상 분양해야 뭐 수지타산이 맞을 텐데 지금 상태 봐가지고는 그거 어렵다. 그래서 노후도 계속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 구성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숫자 대비해서도 단독 조합원이 무려 4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으로는 조금 쪼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6%가량을 단독주택, 한 30평씩 나눠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은 지금 추진해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사업성 수지 분석을 대략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잖아요. 일단 역세권 개발의 대상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세내역 기준으로 반경 500m 정도를 그어보면 모든 구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차 역세권의 역세권 재개발로도 앞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역세권 재개발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봤더니 한 500%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을 땅을 한 15% 정도 기부 체납을 빼주고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도 추가적으로 더 넣는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짰어요. 대략적으로 연면적의 25%, 세대수의 한 30%가량을 임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5구짜리 임대를 한 10세대 정도 뽑고 나머지 조합원분들 다 똑같은 평수, 어느 정도 큰 평수들을 한 채씩은 준다고 감안해도 일반 분양 세대가 한 230여 세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만 거의 7,300평 정도, 24,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500%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 임대 포함해서 거의 1,000세대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사이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정도면. 또 이 동네가 최근 들어서 이 가격 상승폭이 무서울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신고점 뚫었습니다. 지금 리센츠뿐만 아니라 트리지움도 신고점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 때리면 강남권 지금 분상제 적용돼 있죠. 분상제 적용됐어도 지금 신규 분양권들 다 6,500. 이게 이제 거의 평균가예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 5구짜리를 한 17억 후반대 정도 분양을 해도 무지하게 잘 먹힐 겁니다, 이런 동네들은.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굉장히 떨굴 수가 있어요. 한 70% 수준으로 떨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심지어 비례율이 180%대가 나옵니다. 180%대. 제가 이거 지분도 보상도 한 6,000대 정도로 꽤 높게 잡아줬거든요. 단독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의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동의만 제대로 나오면 무조건 굴러가게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성이 최고의 사업성인데 전통시장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현대화 이미 시켰기 때문에 최소 10년에서 늘어지면 20년까지도 여긴 장사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동의율 나올까 싶습니다. 이제 뭐 재건축처럼 안전진단이 2등급이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별 건축물들에 대한 동의가 잘 거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도 동의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사업성을 키우거나 동의율 부분을 수치상으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이 다 상권이에요. 다 상권. 그러니까 상권에 가로막히다 보니까 이 확장성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대지 사이즈로만 봤을 때 7,000평대 정도에 그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역세권 재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1,000세대급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분양, 임대 제외하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만으로도 1,000세대급 정도는 뽑아야 이게 고분양을 무지하게 비싸게 때려도 잘 먹히거든요. 근데 이제 상권이 너무 많아서 확장성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역세권 재개발하면 180%대고요. 일반 신통 같은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더라도 150%대는 훌쩍 나오는 그런 정도의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투자할 때는 무슨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냐? 내 때에 완료 못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통 주택 투자하거나 뭐 땅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부동산 투자 최소 10년 봐야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20년 묻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묻어두는 거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겠지만 소규모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매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워낙에 알짜배기의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식으로 과거 해제 구역들 분석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예정지들 미리부터 굉장히 싸게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자, 비례율 120%대 이상 나오는 구역들 제가 분석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